2023년 나는 20살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학년. 누가 봐도 컴퓨터 덕후인 나는 논산훈련소에서부터 어딘가 어색하고 낯선 존재였다. 훈련소 동기들은 떼약볕 아래 각계 전투를 할 때도 늠름했지만 나는 방탄모 아래로 땀을 뻘뻘 흘리며 흙먼지를 뒤집어쓰기 일쑤였다. 그렇게 어리바리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나는 서울근교의 한 통신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신병, 김지훈, 이병, 김지훈, 관등 성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내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군대 특유의 냄새, 그리고 선임들의 날카로운 눈빛, 모든 것이 나를 주눅들게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컴퓨터공학과라는 사실을 안 박 소대장님이 나를 전산실 지원보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야, 김지훈, 너 컴퓨터 좀 한다며? 우리 부대 전산 시스템이 좀 굵직거리거든. 네가 좀 맡아봐. 박 소대장님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구석이 있는 분이었다. 어쩌면 그건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다. 전산실은 나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복잡한 코드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 훈련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익숙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뭐? 혹한기 훈련? 전산병도 예외는 없겠지? 옆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최병장이 씩 웃으며 말했다. 최병장은 우리 부대의 정보통이었다. 온갖 소식에 빠삭했고 특히 누가 훈련을 빠지고 누가 열애를 받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아, 저는 훈련 꼭 받아야 합니까? 야, 신병, 군대에서 그런 질문이 어딨냐? 까라면 가는 거지. 근데 너 혹시 모르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최병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현실이 되었다. 훈련 출발 당일 새벽,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긴급 상황, 전 부대원, 즉시 전투 준비. 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나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허둥지둥 완전군장을 꾸렸다. 잠시 후 박 소대장님이 헐레벌떡 전산실로 뛰어들어왔다. 김지훈, 너 지금 당장 서버실로 가. 북한 해커 집단이 우리 군 전산망에 침투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북한 해커? 코드 레드?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소대장님을 바라봤다. 빨리, 시간이 없어. 네가 할 수 있지? 소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버실로 달려갔다. 서버실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리고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쉴 새 없이 깜빡거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젠장, 방화벽이 뚫렸어. 백도어도 설치됐고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해커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코드를 입력했다. 손가락은 점점 더 빨라지고 머릿속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병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오직 눈앞의 모니터에만 집중했다. 찾았다. 이 녀석들, 이렇게 허술한 방법을 쓰다니. 나는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 백도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휴, 끝났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 소대장님이 들어왔다. 김지훈, 해냈구나.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 정말 고맙다. 소대장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혹한기 훈련? 너는 열애다. 이번 일로 특별 휴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대장님을 바라봤다. 혹한기 훈련을 피하다니. 그것도 북한 해커 덕분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렇게 나의 군 생활은 시작부터 운수 좋은 날 위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묘하고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전산실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류와 싸워야 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바로 병장 강민철이었다. 강 병장은 소위 짬으로 똘똘 뭉친 전형적인 고문관이었다. 그는 신병인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특집을 잡고 괴롭혔다. 야, 김지훈, 너 커피 좀 타와봐. 아, 맞다. 너 단아까 안 쓰냐? 군생활 편하게 하네? 죄송합니다.
커피 타오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하며 믹스 커피 2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부었다. 강 병장은 내가 타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야, 이거 너무 뜨겁잖아. 다시 타와.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커피를 타러 갔다. 이번에는 찬물을 조금 섞어 미지근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또 너무 미지근하잖아. 너 나랑 장난하냐? 강 병장은 소리를 지르며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렸다. 나는 꾹 참고 바닥을 닦았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강 병장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부대 전체 전산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모든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네트워크가 마비되었다. 부대장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원인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전산실, 뭐 하는 거야? 당장 복구 안 해? 나는 밤을 새워가며 오류를 찾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평소 나를 돕던 최 병장도 이번에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야, 김지훈, 이거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것 같아.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강 병장이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야, 김지훈, 너 이것도 해결 못하냐? 완전 허당이네. 역시 서울대 출신은 겉멋만 들었지 실력은 형편없다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병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병장님이 망가뜨린 겁니다. 뭐라고? 내가 뭘 망가뜨렸다는 거야? 병장님이 어제 몰래 게임 설치하면서 시스템 파일을 건드렸습니다. 그 파일 복구 불가능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강 병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습니다. 어제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나는 강 병장이 어제 몰래 게임을 설치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었다. 물론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거를 남겨둔 것이다. 강 병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전산실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부대장님이 전산실로 들어왔다. 김지훈, 시스템 복구는 어떻게 됐나? 죄송합니다. 아직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찾았습니다. 나는 부대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부대장님은 노발대발하며 강 병장을 영창에 보내겠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부대장님을 말렸다. 부대장님, 강 병장님을 영창에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 그게 뭔가? 제가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인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시스템을 복구하면 저에게 특별 휴가를 주십시오. 부대장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진지했다. 저는 꼭 휴가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부대 밖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나는 휴가를 나가서 그 프로그램을 구해와야 했다. 부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시스템을 복구하면 특별 휴가를 보내주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나는 부대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밤샘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내 모든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시스템 복구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뜰 무렵 나는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부대장님은 약속대로 나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다. 나는 휴가를 나가서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해왔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숨겨진 오류까지 모두 찾아내고 완벽하게 복구했다. 그 일 이후로 강 병장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깍듯이 대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는 강 병장에게 컴퓨터에 대해 가르쳐주고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상병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GOP 근무를 마치고 내려온 부대원들은 대부분 휴가를 떠났지만 나는 이상하게 휴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전산실에서 코드를 만지는 것이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나는 군대 체질이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최 병장이 나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야, 김지훈, 너 화이트 해커 대회에 나가볼 생각 없냐? 화이트 해커 대회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착한 해커들끼리 실력을 겨루는 대회지. 우승하면 상금도 꽤 크고 군에서도 포상 휴가를 준다더라. 나는 솔깃했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포상 휴가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어떻게 참가하는 겁니까?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부대 대표로 참가하려면 먼저 연대에서 주관하는 예선을 통과해야 해. 근데 경쟁률이 꽤 세다더라. 나는 잠시 고민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최병장의 도움을 받아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밤낮으로 해킹 기술을 연마하고 가상훈련 시스템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최병장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나에게 해킹 기술뿐만 아니라 대회 전략, 심지어 심사위원들의 성향까지 분석해 주었다. 야, 김지훈. 이번 대회 심사위원 중에 박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블라인드 SQL 인젝션 공격에 환장한다더라. 그거 집중적으로 연습해. 나는 최병장의 조언에 따라 블라인드 SQL 인젝션 공격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대 예선 날이 밝았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가상의 서버 시스템이 나타났고 나는 제한 시간 안에 서버를 해킹해야 했다. 나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차근차근 서버를 공략해 나갔다. 좋아, 방화벽 뚫었고 웹스웰 업로드 성공.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남았다. 나는 마지막 관문인 데이터베이스 해킹에 집중했다. 최병장이 알려준 대로 블라인드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했다. 제발 되어라.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해킹 성공. 축하합니다.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연대 예선을 통과한 것이다. 최병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기뻐했다. 야, 김지훈. 너 진짜 해냈구나. 이제 전국대회다. 나는 전국대회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다. 하지만 전국대회는 만만치 않았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이 모여든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결승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대회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어느덧 병장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 나는 이제 군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나의 운수 좋은 날은 끝나지 않았다. 전역을 며칠 앞두고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했다. 사단장님은 우리 부대의 전산 시스템을 둘러보고 나를 불렀다. 자네가 김지훈 병장인가? 그렇습니다. 자네, 우리 부대 전산 시스템을 아주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네. 특히 얼마 전에는 북한 해커의 공격을 막아낸 공도 크다고 들었어.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할 것 없네. 자네 같은 인재는 군에 꼭 필요해. 혹시 전역 후에 우리 군에서 계속 일해볼 생각은 없나? 나는 깜짝 놀랐다. 군에서 계속 일하라니? 그것도 내가 꿈꿔왔던 화이트 해커로서? 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게. 자네에게는 특별 휴가를 주겠네. 저녁 전에 푹 쉬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해보게. 나는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행운을 얻었다. 저녁을 앞두고 특별 휴가라니. 그것도 사단장님이 직접 주시는 휴가라니. 나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기도 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군에 남아 화이트 해커로서의 꿈을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휴가를 떠나기 전 최병장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최병장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야, 김지훈. 너 진짜 고민이 많겠구나. 근데 너 뭘 선택하든 후회는 없을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최병장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래, 나는 뭘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군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자신감,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 나는 마지막 휴가를 떠났다.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나는 전역 후 대학교에 복학하기로 했다. 그리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다.
물론 군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 기회였지만 나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나는 저녁날 부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든 부대를 떠났다. 나의 군 생활은 그렇게 운수 좋은 날 위 연속으로 막을 내렸다. 저녁 후 나는 복학 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군 생활 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행히 나는 군대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IT 보안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회사에서는 주로 웹 취약점 분석과 모의 해킹 업무를 맡았다. 군대에서 다루던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나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오히려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보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였다. 나는 팀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매달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 실력을 인정받고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 내가 구축한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해커들이 이 결함을 이용하여 쇼핑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회사는 물론 나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군대 동기들이었다. 최 병장을 비롯한 군 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야, 김지훈, 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 원래 실수 같은 거 안 하는 놈이잖아. 이번 일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너 우리 부대 전산 시스템 북한 해커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놈이잖아. 그런 네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친구들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래,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나는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밤낮으로 내가 구축한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코드와 로그 파일을 뒤지고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진실을 찾아냈다. 해커들은 내가 구축한 보안 시스템의 결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쇼핑몰 내부 직원의 계정을 도용하여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내부 직원은 다름 아닌 강 병장이었다. 강 병장은 저녁 후 온라인 쇼핑몰에 취업했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고객 정보를 빼돌려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강 병장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강 병장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실력을 증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욱 성장했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이 되었다. 나는 각종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설립한 보안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는 성공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힘썼다. 나는 군대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종종 군대 동기들을 만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군부대의 보안 강연을 나가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운수 좋은 날 위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행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이다.